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마켓 브리핑 네. 우리 또 리얼 드래곤, 리얼 진짜 드래곤. 용. 저는 참 오랜만에 봬요. 우리 또 미래에셋 직원의 이진용 선님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요일이 안 맞아서 원래 못 뵀는데 요새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가끔 수요일 날 오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별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게 있어요. 예. 있습니까? 예, 왜냐면 어제 부사님 기억 못 하시네요? 오늘 이제 어젯밤에 GTC 열렸잖아요. 아, GTC 그 맞다. 저한테 미루셨잖아요. 예, 맞아. 제가 그렇죠. 누구한테 미뤘을까요? 미루셨군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락드려가지고 정리 좀 해달라고. 예. 네, 한번 이렇게 같이 하청, 재하청 이렇게 갔으니까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FMC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어제도 이제 관망세가 나오면서 소폭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그 다우, S&P, 나스닥 모두 약 1%대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정도만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이제 상위권 주식들이 전부 약세를 보였고요. 네네. 그 뭐 포드 자동차라든지 뭐 물류회사 페덱스라든지 몇몇 이제 특별히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 기업들이 눈에 띄는 하루였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나올 아. FMC 결과에 따라 그렇죠.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다시 한번 변곡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조금 있다가 FMC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앞에 네. 엔비디아 행사였던 네. GT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저희가 예. 그것만 들으면 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일을 부탁드려가지고 예, 너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뭐 GTC 2022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한 방이 조금 없었다. 아. 예, 한 방이 없는 부재한 약간은 이제 아쉬운 행사였다. 약간 주가가 그거를 좀 설명한 예,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반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은 어쩔 수가 좀 없었던 게 이제 네. 시장이 원하는 거하고 행사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하고 약간 괴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최근에 부진한 주가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이 필요했었던 엔비디아였고 네네. 시장에서 원하는 이제 정확한 해결책 네. 답변은 이제 시원하게 이제 제시는 못했다. 이 부분에 네. 대한 불투명성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차세대 GPU 네. 지포스 RTX 40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예, 사진을 몇 장 이제 준비했는데 오. 한번 띄워주시죠. 고맙습니다. 사진까지. 어우. 우리 황형. 황영. 그러네요. 젠스 황께서 밝은 네. 표정으로 네네. 예, 신제품 RTX 4090 예, 제품을 이제 들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차세대 GPU 그러니까 어허. 이제 아키텍처죠. 네. 그 이름이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참고로 이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이름은 네. 영국의 이제 수학자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 아마 이름은 많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굉장히 이제 영국의 유명했던 시인 바이런의 네. 딸입니다. 그래요. 시인의 딸이 수학자가 또 되셨네요. 예, 뭐 수학자이자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유명했던 분인데 천재였죠. 그분의 이름을 따와서 이제 이 아키텍처의 이름을 땄는데 네. 젠슨 황이 뭐 이번에는 정말 획기적인 물론 이제 발표 때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스펙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네네. 이번 상품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TSMC사의 이제 4나노가 네. 도입이 됐다. 그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8나노였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수율도 올라갔을 뿐더러 예, 전체적으로 이제 집적도가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부분.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숫자적으로 보면은 코어 수는 이제 50% 증가를 하고 네네. 뭐 트랜지스터 숫자가 760억 개. 이전이 280억 개였으니까 3배 정도가 늘어난. 대단한데요? 예. 뭐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네네. 뭐 스피드가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 이제 향상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 세 번째 사진 잠깐 보시면은 네네. 이게 왼쪽에 있는 이제 전 제품들에 비교해 가지고 이제 향상된 수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동일한 이제 파워를 그러니까 전력을 소모했을 때 네.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내느냐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력 대비 퍼포먼스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제 증가했다.
아하.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그 여기 회색 바로 표시된 게 이제 이전 제품이었고요. 이번에 이 초록색이 이제 새로 나온 RTX 40인데 네. 그 각종 여러 종류의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얼마나 이제 체감 속도가 표시되냐, 이제 2배에서 4배 와, 정도의 실제 그러네. 퍼포먼스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건 일단 엔비디아 얘기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테스터들이 한 번 더 하는 데이터를 네. 또 확인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 일단은 4080과 4090이 10월 다음 달 11월 중에 이제 출시 예정인데 네.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이 이제 4090 같은 경우는 약 1,600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20에서 23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이번에 신작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유저들, 게이머들의 평가는 이제 안 산다. 한마디로 그냥 돈독이 올랐다. 아까 제가 첫 사진에 젠슨 황 CEO 사진을 보였지만 네. 때려주고 싶다. 뭐 좀 격한 반응들도 아, 상당히. 정말요? 왜냐하면 가격이 상당히 이제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IT 전문가들은 스펙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괜찮다. 네. 이제 호평이지만은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엇갈린 반응이었고요. 아, 가격 대비 성능이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성능이 끌어올린 거는 사실이나 과연 네. 그거에 합당한 가격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구심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것이 이제 그 전 제품이죠. 네. 30의 재고를 다 소진시키기 위한 젠슨 황의 큰 그림이 아니겠느냐라는 아, 어떤 분석도 있긴 합니다. 지금 있는 재고가 비상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이거 높여버려서 신제품 그냥 비싸니까 예. 빨리 얘들아 30 시리즈 빨리 다 사라. 뭐 반 농담 삼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30을 다 살 때까지 없다 다음 거는 약간 이런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네. 물론 뭐 그런 의도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뭐 생산 단가라든지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반응은 조금 미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는 대중 수출 규제 이 부분인데요. 그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 것이냐. 규제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 상품을 준비 중이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이 그럼에도 이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미 정부와 이제 어떤 이제 타협이라든지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뭐 뚜렷한 답변을 내놓은 건 아니죠. 원론적인 답변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사이드에서 보자면은 이런 머신러닝이라든지 AI를 위해 필요한 GPU의 현재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거의 95% 절대적이고요. 그렇죠. 네, 없으면 못하죠, 뭐.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사실은 아직 워낙 격차가 멀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지 아직은 이제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네.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량이 약 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줄어들지, 만약에 이제 아예 이제 없어진다면은 매출에 어쨌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심에 계속 이제 악화를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잘 돼야 될 텐데요. 결국은 뭐 지금 이번 행사에서 이번 GPU라든지 뭐 차기 자율주행 프로세서도 공개했습니다. 네. 뭐 토르라는 이제 신제품 또 공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기술력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의 우려감, 그러니까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 부분, 그리고 기존 어떤 암호화폐 수요, 채굴 수요 이제 하락에 대해서 이 줄어든 떨어진 가격, GPU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네.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 보니까 대안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행사가 네. 주가에 어떤 촉매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GTC 이후로 미리 움직이거나 신제품을 발표할 때 환호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게 딱 보이네요. 네. 신제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워낙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투심이 안 좋다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날짜가 잘못 잡았어요. 아니 왜 이런 GTC 같은 큰 행사를 금리 결정 하루 전에 예, 이거 사람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예, 제가 봐도 조금 관심도도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겨울에 오고 있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저는 겨울이 지나고 있다. 예, 뭐 물론 이제 겨울이 춥고 상당히 길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스럽지만은 네. 적어도 예 겨울 뒤에 이제 봄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의심의 봄이 여지는 온다.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와야 되는데 네. 뭐 오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발표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거 발표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보시면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이 우리 황 사장의 큰 그림으로 네, 그렇죠. 재고가 좀 더 빨리 소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또 이게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뉴스는 재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게이머들의 반응은 네. 그 30 시리즈 이전 제품들 초기 제품 네네네. 10 시리즈로 몇 년 더 돌리겠다 이런 이런 반응들도 어려운 게임을 만들란 말이야. 게임사 여러분, 게임 회사 여러분, 어려운 게임을 빨리 만드세요. 그래야 지금 이 40이 빨리 팔리니까. 근데 그 게임 수요가 줄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게임 만들겠냐는 건 지금 게임 수요가 줄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악재가. 맞습니다. 아,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네. 뭐 저희 좀 궁금한 거 또 GTC 관련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그다음 뉴스는 또 그럼 뭐 예, 볼까요? 뭐 역시 F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럼요, 안 할 수가 예, 없어요. 어떻게 관전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간단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지금은 75EP를 예상하고 내심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아까도 보여주셨지만은 약 20% 정도의 100bp 인상 확률이 남아 있죠. 있죠. 예,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네. 매로 변신한 매파월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로는 아니다. 저도 여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렵네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결국은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9월 이번에 75bp, 네. 11월에 50에서 75, 12월에 25에서 50. 네, 그럼 총 그렇죠. 175에서 200. 그렇죠. 결국은 연말 목표를 4.25에서 4.5. 이게 일단은 컨센서스가 그렇죠, 형성이 돼 그렇죠. 있는 네네. 거고요. 결국 요거보다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정도.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게 큰 문제고요. 네, 뭐 그렇죠. 유럽의 상황이 계속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뭐 웰스파고 증권의 이제 마이클 슈마워 디렉터라는 분은 심지어 인터뷰에서 150bp 인상도 고려해야 된다. 내가 파월이라면은 150bp도 인상하겠다. 우리 슈마허 아저씨 이거 약간 자기를 이렇게 해야지 기사가 나오거든요. 요새는 75에 얘기하면 누가 기사 써주니까 한 번에요? 네, 한 번 번에 이번 150bp? 한 번에 예. 약간 다분해. 왜냐면은 지금 100bp 얘기해도 16%가 있잖아요. 그렇죠. 16%면 기사 안 써준다. 예, 근데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0.00001%인 150bp를 얘기하면 쟤 뭐야 하면서 그래도 그렇죠. 일단 자기 기사는 써준단 말이에요. MBC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rip off the band-aid.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창고를 이제 살에서 떼낼 때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살살살살 떼내는데 잘 안 떼지 네, 않습니까? 네. 그쵸, 맞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확 떼는 게 사실 낫다는 뜻인 거죠, 이게. 그러면은 잠깐 아프지만은 네. 빨리 이제 훨씬 개운하다. 아. 그 의미로 이제 쓴 표현이고요. 아니 75도 그 3배의 속도로 떼는 건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왕 부르는 거 200, 이 공신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는 경제 방송이 3%에서 제가 갑자기 저 200bp 예상합니다 이러면은 기사 나오잖아요. 아닌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기자님들 주무시고 계셔서 지금 근무를 안 하고 계셔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유럽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독일이 네. 8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전년 대비에 45%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예.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7.9%. 맞아요. 전월 대비로 7.9%입니다. 딱 숫자 보면 전년비 같은데 그게 전월비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게 미쳤어, 진짜. 전년 YY 7.9구나라고 봤는데 다시 보니까 네. MOM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기 요금이 174%, 천연가스가 209%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두야.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이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는 게 네. 미국에게도 결국은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두려움으로 오는 거고요. 네.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벤츠사에 네. C클래스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한국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 가격이 싼 게 한 6천 초반에서 비싼 건 한 7천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그 상위 모델인 BMW 5 시리즈나 E 클래스보다 비쌉니다. 네. C 클래스는 더 작은 세단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은 아마 내년 내후년에 E 클래스도 신형이 출시될 텐데 네. 이거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상을 일단 8천 이상으로 생각하는 지금 6천대거든요. 어휴 그냥 예. 그러면은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다른 네.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벤츠가 올리면 다른 자동차들도 올라고 다른 제품들도 올라간다는 부분. 그런데 이게 독일만 올라가느냐, 미국도 올라간다는 거고요. 다 올라간다는 부분이 단순히 독일이 올라갔다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숫자다. 이 정도는. 야 참 미쳤네요. 미쳤어.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상 이제 상승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점도표, 실업률, 성장률에 대해서 공개가 이제 예정인데 그쵸. 경제 지표들 예상치도.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월의 네.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라든지 네. 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음. 그 잭슨홀 넘버 2가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네. 조금 더 넘버 2요? 강경하게 계속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아, 파월이 했던 매파적 발언 2탄?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 지난번 잭슨홀 이후로 이제 파월은 완벽하게 일단 매로 변신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시 유화적이 되기는 힘든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에 75pp를 인상을 하더라도 발언 자체는 계속해서 상당히 공격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보셨다시피 CPI, 코어 CPI, 소위 말하는 스티키 지수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지 높게 않습니까? 나왔죠. 네. 예, 임대료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맞아요. 이런 코어 CPI가 올라간다는 부분 때문에 유화적으로 말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유라든지 소위 말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올랐던 가격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급망 문제는 사실은 이 상승, 금리 상승하고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정확히 예, 말하면 예. 물론 영향은 있지만 예, 크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이런 코어 CPI는 영향력이 더 높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예, 막말로 정말 한 방에 무식하게 올리면은 소비가 한 방에 죽으니까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예, 코어 CPI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은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매파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기 어쩔 때문에 수 없이. 예, 고육지책으로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일단 접어놓는 게 많지 않겠느냐. 예, 75bp를 인상을 하더라도 일단 그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예. 그래도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면 시장에 녹아 있는 건데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들 대다수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이번에 사실은 파월 의장이 유화적으로 네. 또 얘기를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시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조금 힘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럼 다행입니다. 상승 네. 모멘텀이 실제로 부재하다는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고서도 네. 당장 상승 모멘텀이 이제 당장은 없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유동성. 네. 유동성. 예, 유동성 장세가 사실 단기적으로는 더 강한 장세고요.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주가가 급락했을 때 글로벌하게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실적이라든지에 관계없이 유동성 자체로 끌어올리는 장세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일종의 유동성 그렇죠. 공급이죠. 네. 그렇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돈을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가고 있죠.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고 금리를 그러니까요. 오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기업 실적인 거죠. 네. 기업 실적이 좋으면 우상향을 하는데 최후의 보루. 최 모르죠. 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내년까지는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 시장 매크로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 망한 거예요? 뭐 남은 변수 큰 거 2개 정도라면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앞두고 네. 뭔가 이제 당근이나 정부에서 어떤 제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전쟁 주정학적 리스크 정도인데 이 부분도 뭐 당장 지금 어떻게 해결될 만한 기미는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고점 대비 20%가 빠져 있는데 상황이 시장이 여기에 일부 아까 말씀하신 악재가 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부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 것들을 시장의 일부, 컨센서스라면 다행인데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약간 다른 얘기를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신 거면 이건 심각한 건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도 다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FOMC라든지 나오면은 결과가 뭐 75든 100이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단기 반등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를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끌고 갈 만한 게 없다. 예,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현재 네네. 상황에서는. 그러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상승 전환시킬 만한 어떤 사항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7, 8월 같은 랠리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부딪히고 내려오고 약간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이나 네. 예, 전 교체 매매, 매도 예, 기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은 매크로의 어떤 전환보다는 개별 기업 실적, 개별 장세로 보는 게 맞고 예, 조금 더 확실하거나 본인이 잘 아는 기업에 어떤 집중을 하는 게 맞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될 수는 있죠. 대표적으로 이번 달 말에 있을 테슬라의 AI 데이.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네.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게 나오면은 또 그런 게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 정도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요새 좀 테슬라가 주가가 괜찮잖아요. 괜찮죠. 애플도 그렇지만 괜찮죠. 약간 그런 것들이 개별적인 재료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대기업들 중에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이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대표적인데 두 회사의 이제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요? 예, 지금 공통점 뭐죠? 약간 일단은 가장 뭐 떠오르는 건 강력한 브랜드 파워. 브랜드 파워 그죠? 예, 독보적인 브랜드 팬덤. 파워. 네, 맞습니다. 뭐 성능을 떠나서 네. 나는 무조건 애플, 나는 무조건 테슬라라는 예,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네네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격 전가도 가능하고 네.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격 인상을 그렇게 올리고 맞아요. 애플도 사실은 강달러로 인한 평가손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앱스토어 가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원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예, 사죠. 주가는 올랐죠. 왜냐? 안 빠질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별 호재나 이런 기대 요인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네.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뭐 원론적인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조금 더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는 네. 포트폴리오를 조금 방어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사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방어주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 네. 뭐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방산주 같은 게 이제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아, 그 푸틴 때문에 다시 한번 예비군을 또 모집하는 것 때문에 방산주 가시면 갔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그것도 이제 이유의 하나인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향후 10년, 20년간은 조금은 전쟁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국방비는 웬만하면 안 줄이지 않죠. 네. 예, 결국은 글로벌하게 국방비.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거기에 수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예, 가성비 차원에서는 네. 한국산 무기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네. 그리고 기술력 차원에서 어쨌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예, 이런 기업들, 국방 기업들도 네. 포트에 한번 두시는 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또 마지막에 어떻게 이 인플레 시기를 헤쳐나가느냐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너무 GTC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FOMC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가 조금 잘 나가는 이유, 그다음에 인플레 장기화에 대비한 방어적 포트폴리오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내용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또 다음 주 수요일 다음 날 주에, 모시도록 예. 하고요. 저랑 또 개인적으로 따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이진효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댓글창에 보니까 지금 뭐 알리바바 지금이 알리바바 막차가 등장하셨는데 마이클 23님 바비정호 형 그 아이디 그렇게 바꿔서 들어오실 겁니까? 잘 지내야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바비정호.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고 광고 보고요. 유재현 이사님 제가 깜빡 실수를 한 제가 또 원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에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